기밀 하나 더 달아볼까요? 자, 미국이 이 이지스함 핵심 체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휘 체계에 관련된 얘기인데 수출을 거부했다라는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기사 보고 이건 송작가 TV에서 이미 한 달 전에 한 달 전인가 3주 전인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전투 지휘 체제에 대한 거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이양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군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하고 정반대 뉴스니까 뉴스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하고를 비교해갖고 여러분한테 팩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해군은 이지스함 6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대의 방공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핵심 장비인 협동 교전 능력 CEC를 탑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함정이라든지 항공기의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수평선 너머의 위협까지 조기 탐지, 요격할 수 있게 하는 체계인데요. 자, 우리나라가 지난해 6월에 CEC 도입을 공식 미국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8월에 수출 통제 및 기술 이전 정책을 이유로 거부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네. 하지만 호주에는 2018년, 일본에는 2020년에 CEC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조기경보 내지는 전술 통제기가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조기경보기가 정보를 이렇게 파악해갖고 레이더 정보나 뭐 각종 데이터들을 나눠주는 걸로만 우리가 인식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나눠준과 동시에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라라고 지시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게 CEC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비행기나 인공위성이 사실상 가장 멀리, 가장 빨리 적과 아군의 움직임과 동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배나 뭐 어떤 육지에서 있는 레이더보다도 이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나 위성에서 적이 움직이는 모습 또는 미사일이 발사되는 거 이런 것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받아갖고 단순하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연결돼 있는 공격 자산 또는 이거를 방어해야 될 방어 자산들한테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옮겨갖고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CEC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신호로 통합해가지고 다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신호가 각각에서 수집한 모든 신호가 하나로 통합돼가지고 지가 알아서 분석해가지고 그렇죠.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네, 저쪽에서 수평선 너머에서 팡 쐈어. 한 위성에서 체크를 하고 이 수평선 너머에서 아직 포착 못한 이 구축함이나 또는 요격 미사일들이 미리 작동을 해가지고 얘가 고점에 올라가기 전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필수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국이 보잉하고 계속해갖고 차세대 조기경보기 관련한 수입 관련한 그 시스템 그 수입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됐어요. 즉 보잉이 계속 가격을 시가보다 한 3배로 때리니까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가 됐냐? L3 해리스라고 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냐? 이것도 미국 회사예요. L3라는 회사와 해리스라고 하는 회사가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게 L3 해리스고, 미국 안에서 한 5위, 6위권에 있는 전방위적인 방산업체입니다. 이 업체의 특징이 해상, 잠수함, 위성, 그리고 각종 레이더 신호체계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 기술을 가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보잉은 사실은 원래 비행기가 메인인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L3 해리스가 이와 관련된 모든 기술들, 그러니까 레이더 기술들은 L3 해리스가 먼저 갖고 있는 업체라는 거지. 문제는 이 업체는 비행기를 안 만들어요. 기존에 있는 비행기를 사갖고 그거를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보잉이 아닌 다른 항공기에다가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기본으로 해갖고 이와 같은 시스템을 장착해갖고 한국에 납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문제는 한 번도 이런 기체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라는 거죠. 좀 불안할 수도 있겠지.
왜냐면 아니 그러면 회사가 기술은 있는데 아직까지 실물은 못 만들어 본 신생 통합업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데 여기를 선택한 국방부의 의지는 뭐냐면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하겠다는 거. 즉 앞으로 여기에서 만들어질 이 통합 통제 시스템 갖고 있는 이 경보기들은 실제로 한국이 직접적인 메인 시스템을 전부 다 설계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 보조와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검증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특허들을 L3 해리스가 제공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거를 제공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이 이걸 가지게 되면 완전하게 사실상 군사적 독립 기능을 갖게 된단 말이야. 더 이상 미국의 미국이 필요 없어져. 의존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잉 거를 안 사줌으로 해서 보잉도 많이 삐진 거예요. 우리 아니면 니네들 그 시스템 못 얻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스라엘과 L3 해리스하고 손을 잡고 아예 한국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4대의 공중통합 통합 마스터 종합 통제 시스템을 발휘할 수 있는 보잉사의 기체가 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한계는 뭐냐면 육상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즉 우리나라 육지 위에 떠가지고 우리나라의 대공 미사일이라든지 뭐 요격 미사일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사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탐지 자원들과 자체적인 그 정보 능력을 가지고 이걸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동해나 서해 남해안 쪽으로 확장되기에는 이 비행기의 개수가 부족해갖고 신규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술을 한국이 개발을 하게 돼갖고 한국식으로 전부 다 이걸 짜맞추게 되면 앞으로 저궤도 위성을 띄워 올리고 우리나라 구축함들이 신규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국내외에 생길 수 있는 각종 정찰 자산들 왜냐면 모든 요격 미사일이나 추격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나름대로의 고유 정찰 자산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국식 시스템으로 통합해갖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우리가 추가 생산을 국내에서 해갖고 앞으로는 이런 조기 정보기 내지는 통합 시스템 운영기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우리 전술 배치도 하고 나중에 가서는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있는 자주포, 아니, 일반 그 사병들이 쓰는 개인용 휴대 장비를 비롯해갖고, 야포, 미사일, 함정, 인공위성, 이 모든 것들의 신호와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가 요거 세계일보 기사거든요. 미국, 한국엔 이지스함 핵심 체계 수출 거부. 그러니까 이 찍들은 언제 일어났는지 안 읽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보면 댓글을 미군 공군지기로 지멋대로 압색하는데 기술 수출하겠음? 작년 9월 달에 거부했다고, 작년 9월 달에. 여당 대표란 작자부터 미국 대사가 방화 미수법인걸? 크크크. 얘들은 글자를 못 읽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숫자를 못 읽나?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거죠. 이건 작년이라고 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합 지난해라고 있잖아. 지난해 네. 6월 서한을 보냈는데 안 됐다. 어?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지금 구축함들 진짜 뭐 뭐지, 정조대왕을 이번에 또 진수했습니다만 통합 마스터하고 각종 대응 관련된 시스템들 전부 다 국산 장치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KF-50이라든지 KF-21, FA-50이라든지 KF-21 안에 각종 기내 레이더와 레이더 응전 장비들, 전자정 장비들 전부 한국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돼가지고 한국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추가로 획득 때 정보 자산을 통합해갖고 그 안에서 AI로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이걸 만들면 사실은 한반도는 불침 요새가 되는 거예요. 관련해서 좀 사족이긴 하지만 정조대왕함에 9형 레이더를 달았다. 그래서 미국이 안 도와줘서 한국이 최신형 레이더를 못 달고 9형 레이더를 달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조대왕함은 쓸모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악플 다는 놈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정조대왕함
함 안에 쓰는 이 통합 마스터의 레이더가 스파이2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스파이 5, 6까지 나왔는데, 미국에서 쓰는 거는 스파이 5, 6는 5,000km, 6,000km 거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스파이2는 1,000km밖에 못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가 열등하다 그러는데, 그건 열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한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서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5,000km밖에 표적이 무슨 의미가 있어? 500km만 하면 육지로 다 연결되는데 우리나라 인근 해안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1,000km 정도 거리 안에서 이 시스템이 유연 가동한 게 필요하다고. 아니 1,500km, 2,000km를 넘어서면요 어차피 수평선 너머로 감지도 안 돼요. 사실상 대양에 나가 있는 미군 함대 같은 대양 함대들이나 필요한 거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지금 주변 해역에 영향에 맞게끔 기술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택한 거거든. 근데 그런 거 갖고도 시비를 걸어요. 정조대왕은 구함이라고, 구형이라고. 글자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는데 무슨 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차근차근 안보적인 문제까지도 독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전수방어를 우리 힘으로 직접 100% 우리 기술과 우리 장부로 키울 수 있는 역량들을 하나하나씩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 기사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대안으로 자체적인 개발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자랑을 안 해서 그런 것뿐입니다.